자, 테마 41은 조직 문화입니다. 최근에 좀 나오더라고요. 얘는 개인도 아니고 요 집단도 아니고 전체거든요. 또 이 문화는 응집성이죠. 묶는 힘이야. 이러다 보니까 문화는 분업의 원리라기보다는 조정의 원리에 가깝고요. 그다음 문화가 강할수록 통일성이라든지 통제라든지 조정이 잘 되겠죠. 근데 문화가 너무 강해버리면은 다른 문화를 배우지 않다 보니까 환경 변화에 도태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론이고, 자, 문화에는 용어, 구성 요소도 많아. 뭐, 철학이니, 뭐, 행태니, 뭐, 여러 용어가 있다 보니까, 용어 정리하셔야 될 거고요. 학자는 두 분이 나올 거면 홉스테드하고, 그 다음에 퀸과 로버그의, 또 문화 유형론이 나와요. 이 문화 유형론 나중에 효과성과도 연결돼 있거든요. 자, 가겠습니다. 문화는 이 조직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공동의 행동 양식이야. 내가 어느 조직에 들어가면 이걸 배우지 않을까요? 모방과 학습에 의해 전이된다. 맞는 말이고, 이 문화가 나왔을 땐 기본적으로 강하다는 의미가 깔려 있어야 돼. 그치? 문화는 나와 남을 구별짓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충성심과 복종심을 유발한다. 맞는 말이고, 이 문화에 따라서 사기나 생산성이 달라지겠죠. 됐지? 그다음 4번 틀렸는데 개념이 틀렸어. 문화의 개념은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행동 양식이고 반면에 투입물을 산출물로 전환하는 데 쓰이는 지식이나 기법은 이건 기술이라고 그래요. 개념 자체가 틀렸네요. 답은 4번입니다. 자, 경쟁가치 모형은 되게 효과성에만 나왔는데 이 문화론으로 처음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원래는 문화론에 있었던 건데 문화론은 잘 안 나오고 효과성에만 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문화론 들어왔죠. 퀸과 로버그는 조직 그 자체를 강조할 것인가, 조직 내 인간 강조할 것인가. 두 번째, 유연성을 줄 것인가, 통제할 것인가. 그래서 조직 강조하고 통제하는 게 합리 모형. 조직 강조하고 유연성 강조하는 게 내부 과정 모형. 그다음에 인간 강조하고 잘못 말했다. 조직 강조, 유연성 강조하는 건 개방 체제 모형. 그다음에 인간 강조하고 통제하는 게 내부 과정 모형. 그다음에 인간 강조하고 유연성 주는 게 인간 관계 모형이에요. 모형이 떠올라야 돼. 외부인가 내부인가. 외부라는 것은 조직을 보겠다는 거고 조직 그 자체를, 내부라는 건 인간을 보겠다는 소리고, 통제할 것인가 유연성 줄 것인가. 됐죠? 자, 옳지 않은 것, 위계 문화는 이건 뭐냐면 인간 강조하고 통제하는 거예요. 서열이 있단 말이에요. 응집성 강조하는 건 인간관계 문화예요. 인간관계. 그렇지. 그래서 응집성은 인간관계 문화고요. 위계 문화는 주로 의사소통이나 정보 통제, 정보 관리를 통해서 내부를 통제하는 모형입니다. 1번 틀렸죠? 혁신지향 문화가 개방체제의 모형이에요. 창의성, 적응, 성장 이런 것들. 과업지향이 합리 모형이고요. 합리 목표 모형. 생산성, 능률성 이게 목적이고요. 관계지향 모형이 내부 인간관계 모형이란 말이야. 사기 쪽이고요. 요게 이제 지방직에 7급에도 안 나왔던 건데 문화론으로 처음에 들어왔어요. 한번 들어오면은 아마 올해 또 다른 시험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볼 줄 알아야 돼. 조직인가 인간인가. 조직은 외부를, 인간은 내부를. 통제인가 유연성인가. 이걸 가지고 네 가지 문화가 나와. 위계 문화는 인간을 보고 내부로 통제 강조하는 걸로 간다. 내부 과정 모형이에요. 대체 응집성은 인간관계 모형 쪽이고요.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혁신지향 문화가 개방체제 모형이고, 과업지향 문화가 합리 목표 모형이고, 관계지향 문화가 인간관계 모형이에요. 됐지? 응집성과 사기가 나왔는데 아마 센스 있는 분은 이걸 맞출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내려갈게요. 효과성이다. 효과성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목표 달성도야. 환경이 안정적인 고전 이론 또는 MBO까지는 목표 달성도가 효과성이었어요. 근데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목표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때는 체제 건전성 같은 것들, 그치? 관계라든지 이걸 보는 게 이제 체제 자원 모형이고, 인간 관계라든지 또는 인적 능력을 보는 게 내부 과정 모형이에요. 근데 이런 전통 모형은 한 가지만 보는 거야. 목표 모형은 목표만, 체제 모형은 자원만, 수단만, 그 다음에 내부 과정 모형은 인간만 봤잖아요. 그 다음에 현대 모형은 이 모든 걸 복합적으로 보는 거야. 그 대표적인 게 경쟁가치 모형이라든지 균형성과표라는 BSC 모형이야.
첫 번째 얘가 나왔을 때는 얘는 90년대 초반에 만들어지거든요.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균형,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요소를 동시에 다 봐요. 전통적으로 뭐밖에 안 봤다? 재무밖에 안 봤어. 근데 재무는 과거 성적일 뿐이야. 근데 미래 보지 못하죠. 이러니까 과거 말고 미래도 보고 내부 말고 외부도 보고 결과 말고 과정도 봐요. 그래서 밸런스야, 밸런스. 또 얘는요, 하향적이야. 큰 걸 먼저 만든 다음에 쭉 내려가는 방식이야. 비전을 먼저 보고 여기에 맞게 목적 만들고 장기 목적, 전체 목적을, 그다음에 부서 목적을, 개인 목적을 쭉 내려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비전과 목표, 전략으로부터 도출된 평가 지표가 있다. 1번 맞았죠. 얘가 들어온 이유가 뭐라고? 전통적인 기업의 주가 지수는 재무지표예요. 재무제표. 작년에 얼마나 벌었는가. 근데 작년에 얼마 벌었는가는 말 그대로 과거 성적일 뿐이지 앞으로 우리 조직이 성장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미래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문제가 있으니까 미래까지 보는 얘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았죠. 디귿은 틀렸습니다. 이런 내부도 보고 외부도 봐요. 고객도 보고 업무 처리 과정도 봐요. 고객의 만족이 중요하겠지만 내부의 업무 처리 과정이 별로 좋지 않다면 절대로 고객은 만족하지 않을 겁니다. 다 봅니다. 그래서 재무, 고객, 내부 과정이야. 그다음 학습. 그래서 재무가 결과, 내부 프로세스는 과정, 재무는 계량 지표, 나머지는 비계량 지표, 고객은 외부 지표, 내부 업무 처리 과정은 내부 지표, 재무는 과거 지표, 학습과 성장은 미래 지표죠. 균형 맞습니다. 그 다음 틀렸죠. 얘는 결과를 중시하는 게 아니라 결과도 있고 과정도 있습니다. 결과만 중시했던 재무지표에 문제가 있으니까 과정까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이 맞아요. 답이 3번이네요. 또 나왔죠. 장기 전략 목표와 단기 활동이 연계되어 있는데 하향적으로 연계돼요. 또 재무와 비재무가 균형이고요. 맞죠? 재무정보 외계 전통지표고 고객, 내부 절차가 업무 처리 과정이야. 수혜자만 들어온다면 고객이지만 내부 업무 처리 절차는 수혜자 말고 시민단체라든지 다 들어옵니다. 학수와 성장이 바로 미래 관점이고요. 맞는 말이야. 그다음에 고객은 주로 고객의 만족도, 불만율, 만족도가 있다면 신규 고객이 들어올 겁니다. 반면에 시민 참여라든지 적법 절차 같은 것들은 뭐다? 내부 업무 처리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내부 직원의 만족도는 학습과 성장이야. 그래서 고객은 only 수혜자만, 학습과 성장은 내부 구성원들만. 반면 내부 업무 처리 과정은 관련 모든 사람들, 의제부터 평가까지 모든 사람들. 수능도는 말 그대로 뭘로 들어간다? 이건 고객 맞아요. 정책의 불만율, 수능도 이런 것들이니까. 틀렸죠. 옳지 않은 것은. 밑에 써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균형 통과표만 계속 나오네요. 자, 고객 지표에는 고객의 만족도, 수능도 들어왔죠. 불만율, 신규 고객, only 수혜자 중심으로. 반면 내부 프로세스 과정은 다 들어옵니다. 시민 참여, 적법 절차, 구성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까지도 또는 구성원 말고 이 조직 구성원과 외부 사람들의 의사소통까지도. 그래서 결정부터 집행 평가의 전 과정이 다 들어와 있는 게 내부 프로세스 관점이에요. 맞는 말이고 재무는 결과 지표야. 학수가 성장이 있고 직원이 만족하고 업무 처리가 원활하고 고객이 만족하면은 결과로서 뭐가 좋아져? 재무가 좋아지는 거예요. 틀렸죠? 선행지표가 아니라 후행지표가 되고 민간 기업은 자본 수익률 이거 맞습니다. 매출, 예산 대비 차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공공 영역이잖아. 이런 게 없겠죠. 주로 예산 쪽, 인건비라든지 예산 쪽이고요. 또 민간은 재무가 궁극적 목적이겠지만 우리는 제약 조건밖에 안 돼요. 왜? 재무가 목적이 아니 이걸 가지고 고객 만족이 목적이니까. 그래서 공리에 들어왔을 땐 재무가 제일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제약 조건으로 내려오고 우리는 고객 지표가 제일 위로 올라와요. 그 다음에 학습과 성장은 미래 관점인데 이건 온리 구성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내부 구성원들의 학습 동아리, 내부 구성원들의 제한 건수, 사기나 만족도, 응집성 이런 것들이 학습과 성장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고객은 온리 수혜자 중심으로 학습과 성장은 온리 구성원 중심으로 내부 프로세스 과정은 결정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에 다 들어온 사람들. 답은 3번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까지가 이제 조직 전체 편의 이제 개혁 기법이야. 개혁 기법. 여기서는 고전 이론인 과학축관리법, 인간관계론, MBO, OD, 그다음에 뭐 TQM, 그다음 BPR 이렇게 넘어 들어갈 겁니다. 경영학의 커리큘럼이 다 들어올 거고 여기에 따라서 인간에 대한 가정, 관리 방식 다 달라질 겁니다. 됐지? 여기까지 끊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